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윤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디지털 세상은 무엇인가요?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연아의 생일 축하합니다. 나의 디지털은 우정입니다. 새빨간 화염과 연기에 모두 잠겼고 도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급히 차를 타고 피합니다. 도시 전체를 둘러싼 시뻘건 화염과 연기는 말 그대로 불바다의 공포감을 느끼게 합니다. 나의 디지털은 공감입니다. 나의 디지털은 글로벌입니다. 나의 디지털은 무대입니다. 나의 디지털은 관심입니다. 나의 디지털은 지식입니다. 나의 디지털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의 디지털은 극복입니다. 디지털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디지털 세상은 무엇인가요? 나는 학교에서 왕따다. 나를 좋아해주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랜덤 채팅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좋은 사람 많더라고요. 랜덤 채팅? 여자? 네. 오빠가 용돈 줄게 만나자. 돈 필요 없어요. 몇 살이에요? 17이요. 귀엽다. 학교 잘 다녀왔어? 아니요. 힘들었어요. 아고, 왜 힘들었어?
애기야, 사진 보내줄 수 있어? 근데 카톡 보내주면 오빠 혼자만 볼 거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애기 몸 사진인데 얼른 보내와. 깜짝 왔다. 야, 너 지금 어디야? 오빠가 너한테 갈게. 야, 씻냐? 답장 안 해? 인터넷에 내 사진 올려버릴 거야. 그렇게 알아. 만날게. 올리지만 말아줘. 아, 무서워. 언제 오지? 자기가 해놓고 피해자라고? 탈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채팅으로 만났다는데?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기분이야. 왜 다들 쳐다보는 거지? 나 같으면 나가 죽어. 내가 채팅을 시작하는 게 아니었어. 제가 즐겼겠지. 엄마, 미안해. 앞에 두 동영상 잘 보셨나요? 하나는 사이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이야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홈캠 피싱이라는 범죄에 노출되어 한 학생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아주 어두운 측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에 두 동영상을 보았듯이 여러분이 사이버 세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장점만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단점에 사로잡혀 어둠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이버 윤리입니다. 사이버 윤리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사이버 공간에서 옳고 그름, 좋음과 나쁨 등 윤리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윤리의 기본 원칙은 여기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존중의 원칙, 정의의 원칙, 책임의 원칙, 해악 금지의 원칙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존중의 원칙. 나 자신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 규칙으로는 내가 만든 것을 남들이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남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악성 댓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올바른 통신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의 원칙.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완전성, 공정성 등을 추구해야 합니다. 행동 규칙으로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잘못된 정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책임의 원칙.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규칙으로는 개인정보가 사이트에 게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해악 금지의 원칙.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 저작권을 침해, 사이버 폭력 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 규칙으로는 컴퓨터의 바이러스를 체크하고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중의 원칙, 정의의 원칙, 책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존중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타인을 비방하는 게 되고 저작권이 침해되고 사이버 언어 폭력이 발생하며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이버 성폭력, 유언비어 유포, 사이버 괴롭힘 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책임의 원칙은 개인정보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고 해악 금지의 원칙은 해킹, 바이러스, 사이버 사기, 반사회적 사이트 개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버 윤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윤리에서 윤리적인 측면만 여러분한테 요구를 한다면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법과 제도로서 강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할아버지와 어떤 남자가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옳고 그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이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한 학생처럼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영상을 녹화하게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가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학생이 그냥 그걸 자기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SNS상에 올리게 되면 이제 바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는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개인정보라고 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할아버지와 남자의 얼굴을 모두 확인 가능하므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올린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러한 상황들을 SNS에 올리고 싶다면 할아버지와 남자에게 다가가 싸움 도중에 죄송하지만 제 개인 SNS에 올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던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모자이크를 해서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게임진흥 산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여기에는 게임 등급 표시, 불법 게임 유통, 게임 몰입 예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게임 등급 표시는 게임에 따라서 폭력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청소년이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성인만 사용이 가능한지를 구분해주는 것들이고요. 불법 게임 유통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배웠듯이 소프트웨어의 특징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법 복제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게임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중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예방해주는 것들을 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신비밀 보호법이 있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이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 감청 및 비공개, 타인 간 대화 녹음 및 청취 금지, 대화 내용 공개 및 누설 금지 등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를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대화한 내용이나 이러한 것들이 누설되었을 때 그것들을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개인정보 오남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이버 윤리에 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이버 범죄의 종류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